안녕하세요. 함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교사 김누리입니다. 요즘 전염병 때문에 학교나 교육시설을 가지도 못하고 굉장히 답답하시죠? 이렇게 오랫동안 공교육학교의 개학을 미룬 것은 사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앞으로 미래의 교실은 어떤 모습일까? 라는 질문을 하면 보통들 온라인 시스템 기반으로 한 화상 수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의 여러 움직임들을 보면서 본의 아니게 성큼 그 시대가 더 빨리 다가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태가 잘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또 예기치 못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을 계기로 다방면에서 이번과 같은 사태에 대한 최선의 대안인 최적의 홈스쿨링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자녀의 학습 관련 엄마표 홈스쿨링 대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 대상은요, 유아와 초등학생입니다. 학교나 유치원을 가지 않는 자녀들, 게다가 외부 체험활동까지 차단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한정되어 있는 공간과 자원 속에서 최대한의 교육 효과를 누리는 방법, 엄마들이 챙겨주어야 할 두 가지 학습편을 찝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바로 규칙성의 끈을 놓치지 마세요입니다. 학교나 유치원 등의 단체 생활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친구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과 직접 만나고 상호 교류를 한다는 것인데요. 그것과 동시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장점, 바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일단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죠. 아침에 등교를 해서 자습을 하고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수업을 하고 급식을 먹고 오후 수업을 한 뒤에 하교를 하죠. 보통 1교시는 9시에 시작을 해서 9시 40분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10분을 쉰 뒤에 9시 50분부터 2교시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시간과 활동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서 등교하는 순간부터 모든 학생들은 정해진 일과대로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실 방학이 좋기도 하지만 제일 우려되는 이유가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렇죠. 자유롭다 보니까 이 패턴, 그러니까 규칙성을 놓치기 쉽습니다. 좀 더 늦잠을 자도 되고 늦잠을 잤으니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늦은 밤까지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또는 게임을 하거나 책을 보는 척하며 뒹굴뒹굴 놉니다. 또 요즘 보면요, 집에서 그냥 어슬렁 거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저리 활동을 하면서 깊은 밤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연속해서 또 늦잠을 자고 점점 기상하는 시간이 늦어지는 패턴이 이어지겠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난 후에도 보통 이제 방학 때 보면 매일매일 기분에 따라 하고 싶은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귀한 시간을 아깝게 흘리게 됩니다. 공감하시는 어머니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런 일을 방지하고 가정에서도 규칙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오전 시간만큼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처럼 규칙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학습 분위기를 세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전 시간 생활 계획표를 짜주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는데요. 아직 신학기가 시작되지 않아서 학교 시간표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요 교과 위주로 정해주면 좋습니다. 저학년은 국어, 수학, 독서, 놀이 활동을, 그리고 고학년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독서, 놀이 활동으로 추립니다. 일주일 단위로 아이와 함께 시간표를 정해서 아침 먹고 9시부터 9시 40분까지 공부 1, 10분 휴식, 9시 50분부터 10시 30분까지 공부 2, 10분 휴식, 10시 40분부터 11시 20분까지 공부 3, 10분 휴식, 11시 30분부터 12시 10분까지 공부 4, 그리고 점심. 이후에는요, 보상과 함께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단, 계획을 짤 때요, 너는 어떤 공부를 먼저 하고 싶어?
문제집 풀기? 그럼 몇 쪽을 푸는 게 좋겠어? 직접 자녀에게 물어보면서 아이의 취향과 생각을 반영해서 짜도록 함께 도와주시되 절대로 공부나 활동을 할 때요, 엄마가 옆에서 앉아서 이제 무언가를 가르치고 지도하시기보다는 조금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스스로 정해진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문제집을 정해서 과목별로 2쪽씩 풀기, 또는 온라인 학습 인강을 정해주고 학습하기, 파닉스 영어 노래 듣기, 책 읽기, 그림 그리기, 퍼즐 맞추기, 놀이하기, 또는 블럭 쌓기, 종이 접기, 일기 쓰기, 비즈 붙이기 등 학습 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창의적인 놀이 활동을 함께 찾아 계획하는 것도 좋습니다. 과학실험 키트나 여러 제작 키트를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보통 여름에는 모기 퇴치제 만들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손소독제 만들기, 항균 비누 만들기, 마스크 만들기 놀이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손소독제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만드는 활동을 해보는 것도 학습에 도움이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 결과물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이제 효과적인 활동이겠죠.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이때 중요한 건 아이의 취향에 맞게 상의해서 아이에게 부담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절대 분량에 대한 엄마의 욕심이 드러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자제하셔야 하는데요. 그날 풀기로 예정된 문제집을 다 풀었는데 엄마 20분이 남았어요. 그럴 경우에 그랬어? 대단하다. 잘했어. 그러면 이렇게 기지개도 펴고 허리도 펴고 일어났다 앉고 쉬어. 그리고 다시 다음 공부 준비해 두고 우선 이제 자유롭게 쉬다가 또 그 시간이 되면 바르게 앉아서 공부하자. 이렇게 해주셔야지 엄마 20분이 남았어요. 그봐. 2쪽 푸니까 너무 적잖아. 4쪽을 풀라고. 엄마가 말했잖아. 이게 적은 것 같지 않냐고. 그리고 이거 뭐야. 거의 다 그림밖에 없고 한쪽에 문제가 하나, 둘, 셋, 3개밖에 없네. 한쪽에 문제가 3개네. 너무 조금 푸네. 막 참견하지 마시고 본인이 정해진 양만큼 학습을 해결하고 나면 쉬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학교 수업에서도요, 일찍 활동을 끝낸 친구들은 다음 진도를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리 활동을 하면서 화장실도 갔다 오고 친구랑 이야기도 하고 엎드려서 이제 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절대 엄마가 옆에서 관리하고 참견한다고 해서 효과가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언제 할 거야? 계획을 짜면 뭐해? 하지를 않는데. 그동안 못한 거 다 몰아서 해. 왜 안 해? 오늘도 안 하면 내일은 더 이만큼 생기는데 지금 열심히 해야지. 마구 참견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아이가 혼자서 활동하도록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처음 규칙을 짤 때 아이가 원하는 취향과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고 간단히 도표로 체크리스트 표를 만들어서 책상에 붙여놓고 활동을 하고 나면 표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서 스스로 체크해서 자기주도적 생활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마는 문제집을 이제 풀 경우에 마지막에 채점을 좀 해주신다든지 또는 모든 활동이 끝나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때 마지막에 한 번 정도 어이구 오늘도 수고했어 잘했구나 정도의 격려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자녀의 자기주도적 실천을 적극적으로 이끄는 방법 간접 칭찬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이들은요, 흘려듣는 것 같아도 자기에 관한 이야기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굉장히 집중해서 듣거든요. 바로 앞에서 정말 잘한다고 직접 칭찬하는 것도 효과적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듯이 간접 칭찬을 하는 것도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진짜 내 애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엄청 대단해. 학교를 안 가도 계획표대로 다 지키고 나는 우리 애지만 우리 애가 진짜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하고 바르고 모범적이고 뛰어난 어린이인지 몰랐다니까. 자랑스럽고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어. 남편분께 저녁을 먹으면서 제 말씀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머니나 여동생, 남동생, 언니, 오빠, 친척 등 조금 편한 분에게 전화를 해서라도 아이가
들을 수 있도록 통화하시면서 칭찬을 흘리시는 방법 아주 추천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에이, 뭐 티는 안 내도 굉장히 행복해하고 자녀 스스로 본인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탁월한 방법입니다. 이렇듯 학교 일과대로 오전 시간만큼은 활동할 계획과 활동 장소, 학습지나 교과서, 인강학습 등의 학습 준비물을 갖춰주시고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규칙성을 꼭 잡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 엄마들이 챙겨줘야 할 2가지 학습편의 2번째, 책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입니다. 독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그런데 사실 지금처럼 한정된 공간에서 사람의 뇌가 개발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폭발적으로 기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잠깐 독서의 장점을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창의력, 사고력, 탐구력, 논리적 판단력, 그리고 인성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무궁무진한 능력을 길러주는 장점도 있지만 현실 속에서요, 대한민국 이 교육 현실 속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먼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요, 특히 고등학교 학교생활 기록부는 대입과 완전 직결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 학교생활 기록부에 자신이 읽은 책의 제목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그때 무턱대고 좋아 보이는, 어려워 보이는 인문학 책 제목만 쭉 적어둘 수도 있지만 특목고 입시라든지 또는 대입 면접 때 그 책 제목을 보고 그 책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심사위원들이 질문을 합니다. 안 읽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대학교 입학 전형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면접 전형인데요. 대입 면접은 보통 4문항을 묻습니다. 이때 1, 2, 3문항까지는 대학들 모두 거의 공통적인 내용을 묻는데요. 4번 문항은 각각 대학별로 차별화된 문항을 묻습니다. 가장 영향력이 큰 서울대학교 입학 전형 면접의 경우 그 4번 문항의 내용은요, 자기의 삶에 큰 영향을 준 책 3권을 쓰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만큼 독서를 중시하고 입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겠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토마스 콜리가 쓴 부자 되는 습관을 보면요, 인생을 바꾸는 습관의 차이 10가지가 제시됐는데요. 부자가 된 사람과 부자가 아닌 사람의 차이점을 평생 연구했는데 그 인생을 바꾸는 습관 10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하루 30분 이상 책을 읽는다. 둘째, 평생 교육을 통한 자기 개발에 힘을 믿는다. 셋째,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넷째, 매일 할 일을 적어둔다. 다섯째, 구체적인 목표 달성에 집중한다. 여섯째, 일주일에 4번 이상 운동한다. 일곱째, 자녀에게 매일에 성공하는 습관을 가르친다. 여덟째, 자녀에게 한 달에 1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시킨다. 아홉째, 자동차 안에서 오디오북을 듣는다. 10번째, 출근하기 3시간 이상 전에 일어난다였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 10가지 중에서 책과 관련된 활동이 무려 3가지나 나옵니다. 심지어 그 10개의 조건 중에서 부자가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차이로 꼽은 것이 바로 하루 30분 책 읽기 활동이었는데요. 부자가 된 사람 중 88%가 하루 30분 책 읽기 활동을 했고요.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2%만 그렇게 활동했다고 합니다. 데이터로도 독서 습관이 얼마나 한 사람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좋은 독서, 가정에서 특히 지금 이런 시즌에서는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접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턱대고 책을 많이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정돈된 독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돈된 독서란 여러 가지 다양한 책과 주제들 속에서 지금 현재 자신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전염병이 유행하니까 바이러스나 의학 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평소에 좋아했던 대로 모험과 창작 동화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외국 문화나 또는 공룡일 수도 있고요, 역사일 수도 있고, 주제는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관심이 가는 주제를 선정합니다. 주제 선정이 만약 어렵다면요, 여러 책 제목을 보면서 가장 읽고 싶은 것, 자꾸 관심이 가는 책 제목을 고르는 활동을 하면 주제를 선정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고 이어서 계속
관련된 주제의 책을 읽는 활동을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데요. 마치 릴레이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그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방면의 책을 연속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관해 통섭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통섭이라는 말 아시나요? 대학 입학시험에도 나오고 굉장히 유명한 책 제목에도 나오고 요즘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통섭은요, 통합, 융합, 화합과는 다릅니다. 단순히 뭉치고 섞고 합하는 것이 아니라 통섭이라는 것은 모든 현상을 자기의 관점 속에서 이해해서 그 관점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저것 조금씩 잘하는 팔방미인이 아니라 자기가 잘하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고 그 잘하는 한 가지의 관점으로 다른 분야의 현상도 바라보고 판단하는 능력인데요. 예를 들면 전염병이 돌았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연과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쪽에 이제 학식이 있고 관심이 많으니까 이 전염병을 바이러스 관점에서 파악을 할 것이고, 또 의학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전염병이 돌았을 때 인체의 변화를 중심으로 파악을 할 것이고, 또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은 패스트를 비롯한 역사적으로 사회 전반에 돌았던 역병을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통섭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자신이 확실히 관심이 있거나 잘 알고 있는 관점에서 새롭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도 나도 요즘 통섭형 인재를 찾겠다고 하는데요. 대기업에서도 통섭형 인재를 찾겠다고 굉장히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었죠. 관심 있는 분야의 주제별 독서를 하게 되면 자신만의 탄탄한 전문가 관점이 구축되어서 이렇게 통섭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구체적인 독서 방법, 도서관이나 서점을 함께 못 가니까요. 인터넷 서점의 책 제목을 탐색하면서 아이와 함께 같이 골라도 좋습니다. 책을 사게 되면 같은 작가가 쓴 책이라든지 또는 이 분야의 또 다른 책을 추천하는 그런 추천창을 볼 수 있는데요. 함께 검색하면서 찾는 활동도 좋습니다. 아니면 한 가지 주제에 맞게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프로그램 형태의 그런 자세히 제공되는 책이 있죠. 바로 전집입니다. 전집은 전문가들이 미리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해서 그 분야에 관심 있는 밀도 깊은 독서가 이루어지도록 이제 구축한 것이 전집이죠. 이 시기에 전집책을 접하게 해준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는 책을 읽으면 요즘은 관련된 주제의 연계책을 추천해주고 또 관련된 별도의 활동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효과적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엄마들이 챙겨주어야 할 것 2가지 학습편의 내용 기억하시나요? 규칙성을 꼭 지키고 책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유도해 주신다면 굉장히 큰 효과를 누리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내용 꼭 기억하시고 행복하고 결실 있는 자녀 교육의 장을 여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